자, 오늘은 매우 간단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개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요, 질문을 받아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답을 출력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기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일장에서 눈을 통해서 입력을 받고, 자, 두뇌를 통해서 그 사진을 분석한 다음에 그 사진이 어떤 대상이 있는지 결론을 냈던 그런 우리 그 분석 기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 컴퓨터는 뛰어난 계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당한 용어를 떠올려서 자, 요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AI는 결국은 자, 이처럼 입력을 받아서요. 자, 여기에 적합한 연산, 소리 이제 어떤 계산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게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요. 만약 제가 3 곱하기 4라는 입력을 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장치 자, 지금부터는 AI라고 한번 제가 명명을 짓겠습니다. 요 AI는 자, 요 3 곱하기 4라는 연산을 받게 되면 자, 컴퓨터 내부 처리 방식의 덧셈 영상으로 변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3 곱하기 4니까 4 플러스 4 플러스 4. 자, 이렇게 덧셈 형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1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자, 예를 들면 자, 이러한 어떤 컨셉들이 향후 살펴보실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뭐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적용될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준비 단계니까 말이죠. 자, 조금 더 복잡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킬로미터를 마일로 변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킬로미터에서 우리가 그 미국에서 마일을 많이 쓰잖아요. 자, 이걸 변환하는 공식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단순하게 킬로미터와 마일의 어떤 관계가 선형, 즉, 자, 어떤 게 증가하는 만큼 우리가 직선의 관계로 마일도 증가한다라는 그 관계, 리니어한 관계만 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선형 관계니까 만약 마일을 2배로 늘리면 자, 우리 단위는 모르지만 킬로미터도 2배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만든다면 이런 게 되겠죠. 자, 단위의 정확한 변환식은 모르지만 이걸 공식으로 그래도 간단히 표현한다면 자, 요 마일은 결국은 킬로미터에서 자, 어떠한 값, 자, 여기서 말하는 C는 상수, 예,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variable, 소위 이제 상수를 곱해주면 마일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선형 관계식이죠. 자, 문제는 자, 우리가 여기 상수 C라고 하는 지금부터 상수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요 상수의 값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수 요 값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이죠. 자, 우리 일단 요 상수 지금부터 C라고 부를게요. 요 상수 C의 값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 임의의 값, 즉 랜덤한 값을 하나 정해서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C에 자, 0.5라는 걸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자, 0.5를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마일은 킬로미터 곱하기 0.5니까 값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100km는 이렇게 되면 50마일.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결국 마일을 다시 얘기하자면 자, 킬로미터에 상수 C를 곱하게 되는 건데 자, 이때 킬로미터를 100이라는 숫자를 임의로 넣게 되면 마일은 자, C가 0.5니까 50마일이라는 예측값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100마일일 때 값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알기 위해서 값을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100km일 때 마일의 값은 62.137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61.137이니까 우리가 예측한 요 어떤 AI에서의 50이라는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얼만큼 정확하지 않죠? 네, 12.137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실제 요 계산값 마일하고의 요 값의 차이를 자, 12점, 예, 이거 잘못 나왔네요. 1이 제가 빠졌습니다. 12.137에 오차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에러, 오차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차라는 건 우리가 계산한 값하고요, 실제 값하고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즉 우리는 오차는 실제 값의 계산값을 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100km에 해당되는 마일값은 62.137이니까 자 12.137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0.5를 넣었을 때 50이었으니까 62.137에서 50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요걸 통해서요, 요까지 지금 그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방금 대입했던 0.5라는 값이 계산이 잘못됐고요,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겨울 삼아서 우리는 두 번째 시도에서 훨씬 더 나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차를 다시 한번 보시면 12.137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킬로미터를 마일로 변환하는 식이 선형, 즉 곱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한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C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C 있죠, 상수, 이게 증가하면 결국 값이 커지게 되겠죠. 자, 만약에 0.5가 아니라 예를 들면 0.6을 넣으면 60마일이 나오니까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제가 만약 그래서 0.5가 아니라 0.6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때 C에 0.6을 넣었더니 보시면 값이 6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km에 대한 마일의 실제 대응값은 62.137이니까 이 경우에는 2.137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오차가 2.137이다. 아까 0.5를 넣은 거에 비해서 0.6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오차가 적습니다. 즉 오차가 적다는 건, 에러가 적다는 건 값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그림을 요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0.5를 넣었을 때보다 자 0.6을 넣었을 때 오차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0.5를 넣었을 때 오차값이 크니까 자 여기서 상수값을 더 증가해서 오차를 더 줄이는 값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 정확한 C값, 가장 적합한 C값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세 번째 만약에 0.6이 아니라 더 증가시켜서,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더 증가시켜서 자 만약에 0.7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7을 넣게 되면 자 요 계산식에 따르면 100을 넣어서 0.7이니까 자 70이 나오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실제값, 자 마일로 대응한 요 값은 62.137이니까 이번에 오차는 어떻습니까? 자, 더 커져 버렸습니다. 아까는 2.137이었는데 지금은 요 계산을 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7.863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실제 값을 지나쳐 갔잖아요. 자,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자, 오버슈팅, 이미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가장 근사치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실제 특히나 여기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자, 요거는 자 에러라고 하는 값이 아까 말씀을 제가 실제 값하고 계산값의 차이라고 했죠. 즉 실제 값에서 계산값을 빼주면 되는데, 자 이때의 오차가 음수라는 것,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자 계산값이 실제 값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요 시기 상수값을 대응했을 때 나온 요 값이 실제 true 값보다 오버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제 C값이 0.7이면 우리가 더 오버슈팅이 되는 거고요. 0.6이면 조금 오차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한번 요렇게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0.61을 넣었어요. 자, 왜냐하면 0.71 넣었으면 오버슈팅이 되는 거고 0.6을 넣으니까 오차가 조금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0.61을 넣었더니 이제 61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 값은 62.137이었으니까요. 자, 오차는 이제 고작 1.137에 불과합니다. 자, 결국 우리는 한번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 보시면요.
자, 이전에 우리가 상수값을 넣은 요 시도를 계속 레퍼런스, 기초로 삼아서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C값을, 상수값을 조금씩 조절해서 요렇게 참값에 가까운 값을 찾는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결과값이 실제값에 접근하게 되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차가 작아지게 되면요, 자 결국 변화를 너무 크게 가져가면 안 되겠죠. 자, 오차가 작아졌으니까 그거보다 조금씩 키우거나 조금씩 더 줄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자 0.6에서 0.7로 확 바꿨더니 오버슈팅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사값이 갖고 오게 되면 이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작은 보폭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인공신경망의 학습의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는 자, 지금 보시는 게 학습이라는 과정이에요. 요 학습이라고 하는 요 트루 값을 찾기 위한 근사치를 자, 조금씩 조절해 주면서 정답에 가까운 값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또 수학적인 개념을 여기서 집어넣는다면, 자, 우리는 사실 우리 상수 C라고 하는 요 값은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사실 방정식이라는 간단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걸 써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중요한 건요, 상수 C라고 하는 우리 찾아야 되는 요 값에 임의의 값을 넣어서요, 그 오차가 어떻게 줄어드냐 늘어드냐, 자, 요거를 우리가 구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값을 계산하는 식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요런 방식을 지금 방금 우리가 이용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복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요, 결과값을 조금씩 개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정리하자면, 자, AI는 결국 입력, 연산, 출력 시스템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특히 인공신경망의 핵심 개념이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동작 원리, 그러니까 즉 함수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아까 상수 C 같은 매개 변수, 그러니까 요 바뀌어주는 요 중간에 있는 요 값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조정 가능한 매개 변수를 만드는 선형함수 모델. 자, 선형함수 모델, 오차를 포함한 선형함수 모델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결국은 다 정리하자면 결국은 우리 모델을 정교화, 그러니까 모델의 정교화라는 거는 모델의 참값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정교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오차가 가장 적은 것이고요. 그러면 오차를 줄여주는 그런 소위 이제 매개 변수값, 아까 보셨던 상수 C 같은 거요. 이런 걸 조금씩 조정해서 가장 옵티멀한 값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의 핵심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